이재명 자리는요, 지금 뭐 대통령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법정이어야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윤TV입니다. 이재명이가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이석증, 김혜경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많은 짤들이 있더라고요. 김혜경 뒤에 김현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김부선 씨가 있고 외교는 김부선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진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다 제끼고 김혜경이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동호 M이기 때문에 이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함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참 폼 안 나는 대통령이다 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대통령이라는 말도 입에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사실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게 또 한 번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재명은요, 북한의 미사일이 참 많이 참았다라고 적을 이해했습니다. 참 적을 이해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어찌해야 할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미국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대가리 빵꾸난 발언입니다.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는요, 통상과 달리 내륙을 표적으로 쐈습니다.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주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무력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요, 강력하게 규탄하기는커녕 북한 김정은을 두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실을 가벼이 여기는 매우 경솔하고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거죠. 그냥 이재명 머릿속과 민주당의 심리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바람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길 바라고, 그렇게 덮고 안 되면 배째라. 현지 바람 지나가길, 부동산 바람 지나가길, 관세 바람 지나가길, 그렇게 말이죠. 트럼프 만나러 가기 일주일 전에 바짝 긴장했죠. 사진 한 방 찍고 와서는 또 지세상으로 만들어서 배임죄 없애고 대법원 흔들고,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펙에 옵니다. 뭐 이번에 오고 나면 이재명 지 임기 동안 몇 번 트럼프 볼 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또 이번도 잘 넘겨보자 라는 식인 것 같은데요. 진짜 눈에 빤하게 보입니다. 동네 이장감도 안 되는 작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신선 노름을 하려니 입이 까끌거리고 맞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이미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지를 이번에 또 국민들까지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적이 쏜 미사일을 두고 잘 참았다 말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국가의 수호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 위험 요소로 이재명은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간첩 새끼 아닌가라고 말하는 쪽이 더 가깝다라는 거죠. 자, 2025년 10월 22일 새벽에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자화자찬하던 정부가 그 미사일 소리를 듣고는 내놓는 말이 김정은 오래 잘 참았다 였습니다. 이게 실언일까?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입니다. 자, CNN 인터뷰에서 이재명은요, 마치 지가 뭐 국제 중재자라도 된 듯한 듯 김정은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외교는요, 공감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국가 안보가 직결되는 현장에서 적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건 국민을 향해서 책임을 포기하는 거고 한미동맹에 대한 모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한국 스스로 리더십을 붕괴하고 있다라고 what the fuck 하지 않았을까.
자, 이재명을요 더 이상 정치적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을 만큼 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에서요 동맹의 본질은 신뢰와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요 미국을 속였고 중국만 바라보고 북한의 도발을 이해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은요 이 발언 하나로 대통령의 정체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발언 아닙니다. 북한의 변호인처럼 말을 한 거죠.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경주를 향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참았다. 조금만 참다가 에펙에 뻥 터뜨려줘.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발언은요.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얼마나 자극했는지 지들만 모른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미국 의회가요. 왜 주한미군 병력 감축금지법까지 통과시키면서 한국 정부를 직접 견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근원은 뭐냐?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반미 친북 노선과 무너진 안보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뉴 미디어 시대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실을 지키는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적을 이해하는 대통령, 동맹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의 발언, 단순한 외교적 실수다라기에는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자, 국가의 정체성 붕괴죠. 동맹의 신뢰 상실을 초래한 외교적 재앙입니다. 자, 이재명의 CNN 인터뷰 직후에 미국의 유력 언론과 싱크탱크들은요,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을 인내와 결과로 징송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폭스뉴스는요, 이재명은 북한의 PR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런 여론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불을 붙이겠죠. 한국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트럼프 정부와 미 의회는요, 최근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정부의 자의적 방위 정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 법은요, 트럼프식 외교 철학의 상징입니다. 즉, 한국 정부는 못 믿겠다.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지키겠다라는 거죠. 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까지 환수하겠다라는 것을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고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죠. 자, 북한의 미사일이 예포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축하포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안보 불감증은 없죠. 북한은요,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북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요, 탄착점이 최초로 함경북도 산에 맞았습니다. 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요, 함경북도 어랑군 괴산봉 등판에 목표점을 강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해상을 향해 쐈죠. 그런데 땅을 목표로 발사해서 맞춘 최초 사례입니다.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무기 체계의 시험이다 라면서 국방력 발전 계획 사업의 일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거리가요, 대한민국 경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행거리가. 그러니까 조금 틀어가지고 막 마음만 먹으면 경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위협과 협박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은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탄두부가 마하 5, 그러니까 6120km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틀어가면서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면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쭉 가다가 뭐 사드나 패트리어트가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막 요리조리 막 위로 아래로 이렇게 피해 다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탄두가 된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땅이 불바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두고 머리가 빵꾸 난
것도 아니고 예포 또는 잘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430km, 평양 이남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경주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예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그냥 60세부터 뇌가 썩는다라고 했는데 80세 넘은 노인이 그것도 국정원장까지 한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거는 노망이 난 거 아니면 간첩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미국 갔을 때 예포도 없었고요. 선글라스 의전 하나 나왔었죠. 그런 굴욕감을 맛보고 나니까 뭐 총이고 미사일이고 쏘면 다 예포인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의 인식은요, 이미 국가의 방패가 아니라 적의 논리를 대신 설명하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표일 때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 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국민의힘은 이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언론들이 다 잠궜었습니다. 자,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노력한 게 뭡니까? 6.25 전쟁 일으키고 공작원 난파하고 테러하고 맨날 오물풍선 때리고 우리한테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부는 동맹의 언어를 잊었다라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의 안보관은요, 국제사회에서 위험한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한 외교 고문은요, 이재명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닮았다. 국민의 지지를 잃었으면서도 권력을 지키려는 인물이다라고 평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신뢰국이 아니죠. 한국의 동맹 점수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요.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이재명의 정권 교체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는 이재명 이거 대통령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단순한 외교 불신이 아니라요, 동맹국 지도자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탄핵 그것만이 한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요, 북한의 도발을 이해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정치적 언어로 덮고 있습니다. 김정은이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남북 화해라는 허상을 떨고 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인데 말이죠. 북한 미사일 막 쏘대면서 한미동맹 시험하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한국을 포위하고 있고 마약을 던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여전히 평화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존을 위한 체면술일 뿐이죠. 국민이 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탄핵은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존의 영역이 된 거죠. 대한민국의 자유, 안보,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이재명 이거 계속 두고 본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은 스스로 안보 무덤을 파는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결되겠죠. 부결돼도요, 민주당처럼 끊임없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국민들은요,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방송에서 이 탄핵에 대한 지지를 계속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요, 지지율 30%, 앞대가리 3만 딱 찍으면요, 재판 재개합니다. 국민의 분노는요, 이미 임계점을 넘었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행동이 폭발하고 여론이 폭발하면요, 언론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를 못하고 여론조사가 아무리 왜곡하려고 해도 왜곡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자리는요, 지금 뭐 대통령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법정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책임은요, 정치가 아니라 법률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탄핵은요, 한국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요, 결코 공산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있는 한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 없는 거죠. 역사는 언제나 진실편에 서 있었습니다. 거짓과 친북, 친중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적을 이해하는 대통령, 그거는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더더욱 그리운 이름이 있네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